젊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립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까?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까? 그것이 인생의 정답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문턱을 넘고 나면 전혀 다른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돈을 버는 능력보다 가진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됩니다. 왜일까요? 은퇴 후의 자산은 마르지 않는 샘물이 아니라 한정된 그릇에 담긴 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번 엎질러지면 다시 채우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은퇴하신 많은 선배님을 만나뵈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돈만 안 썼어도 지금 훨씬 편했을 텐데 라는 깊은 한숨 섞인 후회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의 뼈아픈 경험담을 바탕으로 은퇴 후 가장 후회하게 되는 소비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고 마음 편안한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필요 이상으로 큰 집입니다. 우리 세대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 그 이상이었죠. 내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평생 일궈온 성공의 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자랄 때는 방 3개, 4개짜리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큰 집은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이제 다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텅 빈 방들은 먼지만 쌓여가는데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관리비, 냉난방비, 그리고 각종 세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무릎은 예전 같지 않은데 넓은 집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조차 고역이 됩니다. 제 지인 중 한 분은 은퇴 후에도 평생 살던 50평대 아파트를 고집하셨습니다. 나중에 손주들 오면 자고 가야지라는 마음이셨죠. 하지만 1년에 5번 오는 손주들을 위해 매달 수십만 원의 추가 관리비를 내고 하루 종일 허리 굽혀 청소하며 노후를 보내셨습니다. 결국 5년 뒤에야 집을 줄여 이사하시며 말씀하시더군요. 이 좁은 집이 훨씬 아늑하고 살기 편한데 왜 그렇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모르겠다고요. 노후에는 남에게 보여주는 평수보다 내 동선에 최적화된 편의성이 중요합니다. 현금 흐름이 막힌 상황에서 큰 집에 돈을 묶어두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큰 집보다 편안한 집, 이것이 은퇴 후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 때문에 하는 소비입니다.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거나 사회적 활동이 왕성했던 분들일수록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예전처럼 내가 계산해야 할 것 같고 조카들 결혼식이나 지인들, 경조사에 남들 눈치 보느라 무리해서 봉투를 두껍게 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외로운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돈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소비 수준을 현역 시절에 맞춰 놓으면 통장 잔고는 순식간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결국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져 스스로 고립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무리하는 소비는 순간의 자존심은 세워줄지 모르지만 돌아오는 길의 허탈함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는 생각은 과감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진짜 내 곁에 남을 사람들은 내가 밥을 사지 않아도, 내가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곁에 있어줍니다. 조금 덜 화려해도 괜찮습니다. 남의 시선에 지불하는 비용을 줄여 내 생활의 안정을 찾는 것이 훨씬 품격 있는 노후입니다. 세 번째 후회는 충동적인 투자입니다.
은퇴 직후 많은 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니 통장에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게 마치 내 생명력이 깎여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때 가장 위험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거 조금만 투자하면 매달 얼마씩 나온대. 이 땅 지금 사두면 금방 오른대라는 주변의 속삭임입니다. 노후의 자산 관리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시간이라는 자산이 있지만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곧 노후 파산으로 직결됩니다. 특히 잘 모르는 분야에 퇴직금을 몰아넣는 것, 수익률이 지나치게 높다고 광고하는 상품, 너만 알려주는 정보라며 다가오는 제안들. 이런 것들은 99% 후회로 끝납니다. 실제로 많은 은퇴자가 사기를 당하거나 무리한 사업 투자로 평생 모은 돈을 순식간에 날리고 노년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분들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저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은 갔을 텐데 욕심이 눈을 가렸다는 것이죠. 은퇴 후에는 얼마나 더 벌 것인가 보다 어떻게 잃지 않을 것인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이나 연금 형태의 자산 관리가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네 번째는 가장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자식을 위한 무리한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참 대단하시죠. 본인들은 안 먹고 안 써도 자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자녀의 결혼 자금, 전세 자금, 심지어 사업 자금까지 본인의 노후 자금을 헐어서 내어주곤 합니다.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면 외면하기 어렵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 없이 모든 것을 쏟아부었을 때 그 끝은 자식에게 더 큰 짐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진 상태에서의 지원은 결국 동반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먼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돕는 것이 진정 자식을 위하는 길입니다. 자녀에게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자녀의 미래를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노후에 자식 눈치 보며 사는 삶보다 작더라도 내 경제권을 지키고 사는 삶이 훨씬 건강한 관계를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건강을 돌보는데 인색했던 소비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은 분이 돈을 아끼려고 건강을 해칩니다. 몸이 조금 신호를 보내도 나이 들면 다 이래 병원비 아깝게 뭘 벌써 가라며 참으십니다. 먹는 것도 대충 때우고 영양가 있는 음식보다는 저렴한 식단을 고집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무엇일까요? 바로 의료비입니다. 초기에 적은 돈으로 고칠 수 있었던 병을 방치했다가 나중에 수술비와 간병비로 수천만 원을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효율적이고 후회막심한 소비입니다. 은퇴 후의 행복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내 발로 걷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서 옵니다. 아무리 수십억 자산가여도 병상에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건강을 위해 쓰는 돈은 소비가 아니라 가장 수익률 높은 투자입니다. 좋은 식재료를 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적당한 운동시설에 등록하는 돈은 절대 아까워하지 마세요. 지금 아끼는 그 몇만 원이 나중에 수백 배의 고통과 비용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후 우리를 후회하게 만드는 5가지 소비. 첫 번째,
관리와 비용이 감당 안 되는 필요 이상으로 큰 집. 두 번째, 내실보다 남의 눈을 의식한 체면, 칠해형 소비. 세 번째, 불안함에 쫓겨 저지르는 충동적인 투자. 네 번째, 내 노후를 담보로 하는 무리한 자식 지원. 다섯 번째, 그리고 나중에 더 큰 화로 돌아오는 건강에 대한 인색함.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결국 하나입니다. 노후의 소비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삶,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택은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이제는 내가 가장 편안하고 내가 가장 건강하며 내가 가장 오랫동안 웃을 수 있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에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보다 가진 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누리며 평온하게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남은 여정을 더 밝고 단단하게 만드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소비를 가장 경계하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가 모여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